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에서 민주당 양곡관리법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자리에 서신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경북에서 또 전남에서 또 강원도에서 충남에서 지금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면서 애로와 경험을 축적하신 현장에 계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과 농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어민위원회에 이제 뭐 상임 민주당 농어민위원회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우리 유성권 의원님, 또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저는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은 조헌희 이제 수석 부위원장님, 또 김상민 수석 부위원장님, 또 한서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서 지금 30년째 전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장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하였고 여전히 양곡관리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 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전체 농업 총 생산액 중 16.9%, 전체 농가 중 51.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다. 그런데 지난해 사상 최대치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가의 피해도 극심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하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쌀 목표 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며 약속했던 쌀 초과 생산 등으로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산업이며 기간산업이다. 또한 농민은 생산비 급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다. 그 결과 농촌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지난 20년간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으며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을 물가 정책과 연계해 방치하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농경연의 부실 보고서가 근거가 되고 있지만 농경연의 보고서는 논타작물 전환 면적을 매우 소극적으로 추산했을 뿐만 아니라 쌀 재배 면적 감소에도 쌀 생산량 증가, 타작물 전환 농가의 쌀 재배 회기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등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확대해 쌀 공급 과잉 해소 및 시장 격리 최소화를 통한 시장 식량 자금률 제고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했다. 게다가 농경연의 보고서는 쌀 소비량이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2년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경인의 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하고 작성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림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동업에 바람직하지 못한다라며 본인의 주장을 펼치셨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은 개정안은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5% 하락한 경우에만 수혜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무지의 발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 과잉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을 확대하거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쌀 시장 정리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쌀 공급 과잉 문제가 걱정된다면 밀, 콩 등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쌀 농가의 타작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전략작물 직불 예산은 고작 72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754억 원, 전략작물 직불 227억 원 등 정부안보다 최소 981억 원을 증액해야 쌀값 정상화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의 반대로 전략작물 직불 예산은 고작 401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결국 안 얻어도 되는 쌀 시장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왜곡되고 편향된 부실보고서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2월 임시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230만 농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꼼꼼히 챙겨서 챙기시는 양반들이 농민들에게는 이렇게 등 돌리고 가는구나. 정말 씁쓸했습니다. 농해수위 안에서 상임위 위원들 간에는 사실상 의견이 없었습니다. 쌀값 안정 그리고 식량 안보 그리고 곡물 생산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모습은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을 따뜻히 받아안게끔 보듬게끔 앞으로도 더욱더 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쌀값은 사실
이번 민주당 양곡관리법에서 3% 초과 생산량이나 가격이 5% 하락됐을 때에 발동하는 겁니다. 사실 농민의 농업소득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필지당 1200평 필지당 한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사실 이게 폭락을 하게 되고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면 작년 16만 원 대비로 하면 100만 원대 미만으로 필지당 1200평 필지당 그렇게뿐이 소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잉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4만 헥타 정도만 논타작물로 육성하면 과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조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농경원의 허위보고서가 있는데 4만 헥타 정도만 이 논타작물로 재배 육성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복잡하지 않은 이 문제를 사실 공산화법 운운하면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